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오늘을 분석하고 내일의 균형을 잡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균형추입니다. 한 손으로는 막대한 투자를 환영하며 레드카펫을 깔아주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바로 그 공장을 돌릴 핵심 기술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어 체포하는 나라. 바로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 미국 내 현대차 LG 합작 공장에서 우리 한국인 기술자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자 문제를 넘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거대한 정책적 모순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 우리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지아입니다. 이 복잡한 현상의 균형을 잡아주실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추균형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추균형입니다. 평론가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경제에 기여할 공장을 지으러 간 우리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이 상황,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먼저 이 문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수면 위로 떠올랐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거시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첫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강력한 반이민 정책의 충돌입니다. 과거 러스트벨트로 상징되는 제조업의 쇠퇴는 미국 사회에 큰 상처였고 트럼프는 이를 되살리겠다며 외국 기업의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현대차, LG, 삼성 같은 우리 기업들이 그 부름에 응해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죠. 하지만 공장을 짓고 첨단 설비를 가동하려면 초기 단계에 본사에 숙련된 기술자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축인 반이민 정책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출장 비자로 입국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관행에 대해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기 시작한 겁니다. 두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자가당착에 빠진 셈입니다. 둘째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입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첨단 기술, 공급망과 핵심 산업의 우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급부상하고 오늘의 이 모순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필요에 의해 우리 기업을 유치해놓고 정작 그 기업이 일하는데 필수적인 인력의 이동은 막는 정책적 엇박자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사안을 둘러싼 각 행위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트럼프 행정부, 미국 산업계, 그리고 우리 정부와 기업은 각자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말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지층에게 약속한 불법 이민 차단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인 기술자 체포는 그 상징적인 액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투자 기업이 등을 돌리는 것이 자신들이 내세운 경제 성과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익과 정치적 명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둘째, 미국 산업계는 매우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조선, 원자력, 반도체 분야는 자국의 역량만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이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력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정치적 구호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전문가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로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우리 정부와 기업은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당장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고 향후 인력 운용 계획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새로운 정치 지형과 맞물려 이 문제가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자국 기업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얽혀 있군요. 특히 미국의 필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국 한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낙관론과 미국 우선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엇갈리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쟁점, 객관적인 팩트는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죠. 이내 감정적인 반응보다 팩트를 기반으로 상황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미국 조선업의 현실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미 해군이 자국 조선업 부흥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선 건조 역량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며 건조 속도나 기술력 면에서
세계 1위인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함대를 찍어내듯 건조하며 해군력을 급격히 팽창시키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따라잡으려면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과 생산 방식, 이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 해군 내부 보고서에서도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두 번째 팩트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입니다. 최근 한미가 사용후행 연료 재처리, 이른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확산 우려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에겐 금기시했던 분야입니다. 이런 민감한 기술 협력의 문을 여는 이유는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팩트를 종합하면 미국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에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자 체포 사건은 단기적인 정치적 액션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흐름은 분명 한국과의 협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팩트를 짚어주시니 현상의 이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행보와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신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해 주신다면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실용적 타협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트럼프 행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동맹국의 전략 산업 분야 기술자들에게는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별도의 셔터를 열어주는 실용적인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 명분과 국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이 경우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대강 충돌 시나리오입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술자 추방이 계속되고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를 재검토하거나 미국 내에서 고비용의 현지 인력을 채용해 교육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미국에게도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불안한 현상 유지 시나리오입니다. 뚜렷한 정책 변화 없이 지금처럼 산발적인 단속과 임시방편적인 외교적 협상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살얼음판을 걷듯 사업을 이어가야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기 위해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과연 동맹국인 한국을 필요에 따라 쓰는 도구로 보는가? 아니면 미래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보는가? 만약 도구로 본다면 기술만 빼가고 사람은 내쫓는 지금의 모순된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반자로 본다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미국이 중국과의 미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절박한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절박함을 정확히 읽고 우리의 기술적 가치를 지렛대 삼아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정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구인가, 동반자인가? 미국의 선택과 우리의 대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평론가님 덕분에 복잡한 국제관계의 한 단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지금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장벽을 높이는 일인지 아니면 동맹과 함께 다리를 놓는 일인지 말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의 땀과 기술력 없이는 미국의 최첨단 공장도 막강한 함대도 완성될 수 없다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속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균형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큰 후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